안녕하세요. 위즈덤TV의 신루이스입니다. 오늘은 자기다움에 대한 두 번째 시간, 내 인생을 좀 더 의미있고 즐겁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기다움이란 말이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말일까? 아니면 당당하게 살라는 말일까? 자존감을 높이라는 말일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말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 우리말로는 현재를 잡아라로 번역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유명해진 계기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였습니다. 이 말은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자주 외쳤던 말입니다. 지옥과 같은 입시를 치르고 있는 미국의 한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울툰 아카데미라는 이 고등학교는 졸업 후 학생들이 아이비리그의 75% 이상 진학할 만큼 명문이었습니다. 그에 맞게 엄격하고 강압적인 규율로 학생들을 규제하였습니다. 하지만 키팅 선생만은 아이비리그 진학이 아닌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학생들을 독려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자신의 독창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비극이 일어납니다. 키팅 선생의 동료로 연극 동아리에서 몰래 활동하고 있었던 학생 닐을 부모가 강제로 사관학교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에 학생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키팅 선생은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죠. 학교에서 나가는 그날 학생들이 키팅 선생님을 캡틴이라 부르며 책상 위로 올라가던 이 명장면 기억하시죠? 혹시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기다운 삶, 자유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모든 의미가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 안에 녹아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은 자신의 인생이 한 번임을 깨닫고 그 어떤 규율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않고 지금 행복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단어 중에 YOLO라는 말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에서 온 말인데 이 말도 까르페 디엠과 비슷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YOLO는 수동적 자기 선택적인 삶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현 젊은 세대들이 그러느니 그냥 지금을 즐기는 인생을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점점 더 각박해지는 사회구조 안에서 흙수저들의 자포자기, 절망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자신의 삶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강한 압박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자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의 절규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까르페 디엠은 좀 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자신 안에 감추어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위의 시선과 시대정신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스텝을 밟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과하게 현재에 집중하는 엔조이 라이프도 아닙니다. 자신을 둘러싼 삶의 환경이 어떻든 그것들과 능동적으로 관계 맺고 자신이 어디에 있을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삶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들을 분류하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개발하여 이런 사람들 사이에 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것도 결국 이런 성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자기다움이 성취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자수성가하여 성공한 인생 말고도 자기다움을 충실히 살았던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콧 니어링을 아시나요? 20세기 말에 미국에서 태어나 처음에는 성직자가 되려고 하다 부패한 기독교 환멸을 느끼고 사회과학을 전공해 교수가 됩니다. 세계 대공황과 세계 1차 대전을 지나면서 혼돈에 빠진 세상에서 반전주의자, 인종차별 반대운동, 산업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상을 가지고 레지스탕스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선택한 삶은 단조로운 삶이었습니다. 미국 버몬트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급자족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직접 나무로 땔감을 마련하는 등 자연과 하나 된 삶을 추구하면서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적게 소유하고 대신 더 많이 존재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저서들은 현재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성공한 삶을 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자기답고 행복한 그리고 조화로운 삶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다움이 스콧 니어링처럼 단순한 삶을 지향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하지만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지향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끌려가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자신의 갈 길을 결정하지 말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자기다움입니다. 자기다움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다움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간다움입니다. 인간답지 않으면 자기다울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철수는 안정적이고 연봉이 높은 직장에 취업하여 화려한 커리어를 누리고 있는 반면 철수의 친구 영희는 가난하여 대학을 진학하지 못해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하루를 허덕이는 삶을 삽니다. 철수가 영희를 오랜만에 만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실업자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비정규직이 되지 않아야지. 이렇게 자신의 성공과 아니만을 생각하는 삶은 인간답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하는데 나 혼자 성공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과연 자기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자기답게 사는 일과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든든히 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인이 없는 인생은 사실 행복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자기다움은 인간다움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다운 삶을 사는 기본 태도입니다. 오늘이 자기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인문주의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다양하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인간답게, 그리고 자기답게 삽시다. 그리고 행복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즈덤TV의 신루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